오늘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야당에서 말한 것처럼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버리면은 금융위는 15일짜리 부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위원장으로 간 사람도 15일짜리 소위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재부와 합쳐지게 되는 경우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 중에서 검찰에 대한 그런 개혁은 이제 그거대로 가는 거지만, 지금 금융부처 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세하게 정리했으니까 월간지 내용을 텍스트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밴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팬딩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월간지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여러 부동산 시장 가격 데이터들 다 정리하고 통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9월 월간지를 8월 말에 냈는데 8월 월간지도 냈었고,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월간지 모아보기가 있어서 여기서 8월 거랑 9월 거, 특히 9월 달 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9월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금융의 시대다,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금융의 시대라는 거는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6.27 부동산 대책을 냈었던 것이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가 한국에서는 뭘 하냐면은 LTV, 그 다음 DSR, 그 다음에 총 대출 상한 6억 상한 제도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금융부처 하위에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에 보증을 해주거든요. 주금공이 해주는 전세대출의 보증을 토대로 은행이 전세대출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뭐 스트레스 DSR을 포함해 가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정책 기능이랑 금융안정 기능을 현재 금융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부처에서 제일 코어가 금융위가 되는 거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지만은 정책은 금융위가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융부처의 기능이 매우 막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것을 9월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는 오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들으면서도 역시 조직 개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금융부처가 금융위, 기재부, 감독원, 한국은행이 있는데, 이게 금융위가 쪼개져 가지고 기재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재부로 합쳐지는데 기재부도 또 쪼갤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기재부 장관도 있고,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격이 있고, 금융위원장도 장관격이 있는데, 또 합쳐진 기재부가 예산처랑 또 기재부로 또 나눠지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 개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금융위가 그 앞으로 부동산 수요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처가 존치하느냐 존치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이제 9월 보고서의 코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이 열렸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어날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봐야 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8월에도 그 8월용 보고서도 썼었는데, 6.27 하고 나서 한 달 지나서 8월에도 이 당시 썼던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관련 내용들을 이제 시장 업데이트를 조금 했습니다. 627 되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시장이 조금 식고 있었다. 근데 전세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627 이후에 후속 대책이 늦어지는 이유가 9월 보고서에 썼던 것처럼 결국 금융부처를 없애냐 마냐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대책이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계속 소위 뚜껑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대책 중에서 코어는 전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그냥 결국 다 9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거나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책이 후속적으로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직 개편, 구조 개편, 또 인적적인 개편하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 대책들이 너무 늦어지거나 시의적절하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간 보고서는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때 했었던 그 인덱스 리포트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는 풀텍스트를 넣고 뒤에는 여러 가지 차트 데이터라든가 시사점 있는 그런 기본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채부심 통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지만은 컬럼이라든가 이런 글로 좀 깊게 써야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팬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월간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진지하게 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를 이제 리포트와 글로 같이 만들었고요. 리포트는 여기 사이트를 가셔서 나중에 회원가입하시면은 과거 것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야당에서 말한 것처럼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버리면은 금융위는 15일짜리 부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위원장으로 간 사람도 15일짜리 소위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재부와 합쳐지게 되는 경우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 중에서 검찰에 대한 그런 개혁은 이제 그거대로 가는 거지만 지금 금융부처 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세하게 정리했으니까 월간지 내용을 텍스트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한 달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지러운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9월 초가 되면 또 부동산 공급 정책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9월은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정책의 한 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